하나 되는 세상 월월드 TV.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 되는 세상 원월드 TV. 여러분 기대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화나는 이춘근 박사님 오늘 또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오늘은 뭐 이제 우리가 항상 뭐 국제 정치인데 네. 21세기 국제 정치에서 네. 지금 그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이 과거와 확 달라졌는데 그 달라졌다는 것이 국제 체제의 진행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건입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아마 윤 대통령이 그것을 의식하고 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그 윤 대통령의 이번 한국 정부의 그 한미일 동맹 강화, 뭐 일본과는 동맹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군사 훈련을 함께 하고 있을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완전한 한 팀이 되었다. 그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한반도에 국한되지가 않습니다. 이 전체 국제 체제의 흐름을 진행 방향을 바꿔놓는 또 우리가 그 자유진영의 승리를 결정하는 그런 그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그냥 일본하고 친해진 게 좀 이상하다. 뭐 왜 일본하고 친하지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이 아마 한 20-30년 후에 이것이 그 역사의 진행 방향을 확정지은 사건이 되겠구나라고 알게 될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저한테 제안한 제의를 주신 많은 내용 중에 겹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요. 이춘근 박사님 이 강의를 좀 더 자주 해줄 수 없느냐, 또 더 좀 깊이 계속 좀 듣고 싶다 이런 말씀을 주신 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근데 이춘근 박사님 워낙 바쁘신 분이라서 오늘 얘기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핵심만 이게 방향을 선정.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일 공조가 우리 앞으로 미래 그 동북아 정세에 큰 승리의 길로 유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국제 정치가 계속 변하잖아요. 변하는데 우리가 우리 지금 뭐 한 40-50대 이상인 분들은 냉전이라는 시대를 아마 살았을 거예요. 그렇죠. 콜드워. 미국과 소련이 공산주의, 자본주의 가지고 으르렁거리면서 살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것이 미국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자유주의 진영의 승리로, 자본주의 진영의 승리로 끝난 것이죠. 그래서 그 미국 사람들이 이제 역사는 끝났다. 뭐 역사는 끝났다. 이제 자본주의와 이념의 대결은 없어져서 그래서 이제 세계는 자유주의가 완전히 승리를 했고 미국 진영이 승리를 한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제2의 냉전이 다가왔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갈등이 없어지지 않고 새로운 갈등 구조가 21세기에 생긴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 냉전 시대하고 달리 21세기의 갈등 구조는 공산주의 진영 대 자본주의 진영의 싸움이 아니에요. 지금은 지금 국제정치학자들이 세계적인 갈등 구조를 이렇게 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이 한 팀 대 그 자유진영에서 그 자유를 대표하는 나라들, 그러니까 미국, 일본, 그 유럽의 자유진영 국가, 호주, 인도. 그런데 대한민국도 자유진영 국가인데 그동안 애매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이 한쪽 편인 건 확실하고 미국, 일본, 유럽, 호주, 인도가 이쪽 편인 건 확실한데 한국은 너는 어느 편이냐? 스탠스가 불분명했군요. 우린 중국도 중요해요. 그 우리나라 우파 대통령, 좌파 대통령이 전부 우리가 중국하고 잘 지내는데 미국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심지어는 그 우파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의 전승절에 갔잖아요. 축하해준다고. 시진핑 우리나라도 왔습니다. 시진핑 오고 뭐 좌파 대통령은 물론 우리는 중국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대결 구도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이 한 편이고 이쪽 자유진영이 한 편인데 한국은 입장이 뭐냐에 대해서 애매모호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학자들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은 이게 공산 국가는 아니에요. 네. 중국이 공산주의는 아니거든요 지금. 그렇죠. 경제적으로. 네. 공산당이 정치는 하지만은 중국의 경제 체제는 이미 공산주의는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러시아도 공산주의가 아니고. 네. 북한 저거는 공산주의 틈에도 못 갑니다. 네. 저거는 뭐 그냥 왕조 봉건 사회죠. 봉건 사회. 예. 그리고 이란도 공산주의 국가는 아닙니다. 예. 근데 저것들이 한편인 것을 그 미국 학자들이 유라시아의 독재 국가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쟤네들이 유라시안 딕테이터십 네. 대 자유진영. 예. 그것이 21세기 대결의 스타일입니다. 예. 그런데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이 힘을 합쳐도 예. 이쪽 진영을 이기기는 애매해요. 네. 그런데 왜 미국이 그 짜증내고 갖고 네. 보기 전에 이제 요거는 뭐냐면은 요 사진은 네. 그 밑에 밑에 있는 미국 하원의원입니다. 네. 미국 하원 외교위 위원장이에요. 예. 그 위원장이 그 작년 초죠. 미국 네. 정부한테 네. 미국이 대결해야 될 적국은 어느 나라인지를 정의하라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이런 나라들이 우리의 적대국입니다. 이 나라들을 굴복시키는 것이 미국 외교 정책의 기본입니다라고 네. 이 답을 해주는데 그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우선순위, 네. 미국이 상대해야 될 국가 중에 우선순위, 네. 그게 시진핑의 중국, 네. 푸틴의 러시아, 3위가 북한입니다. 네. 그리고 4위가 이란이고, 네. 그 요 네 나라와 이제 이 자유진영이 다투고 있는데, 제가 그 문재인 정부 시대를 한번 상징적으로 그려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이란 빼고서 이제 동북아시아가 지금 21세기 갈등의 제일 첨단 지역입니다. 네. 거기 중국, 러시아, 북한이 이쪽에 있고, 네. 또 그 세 나라가 점점 이제 뭐 저거는 전략적으로 가까워지는 겁니다. 네. 예. 본질적으로 가까워질 수는 없는 나라들이에요. 예. 중국하고 러시아는 체질적으로 적국입니다. 예. 북한하고 러시아도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북한하고 중국도 안 맞고. 예.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것들이 독재 국가로서 이제 연합이 되는 거죠. 한 팀이 되는 중인데. 예. 그 미국, 한국, 일본이 한 팀이 돼가지고 싸우면은 국력에서 비교가 되겠습니까? 미국, 한국, 일본이 한 팀이 되면은 중국, 러시아, 북한하고 싸움이 뭐 그냥 이쪽이 이기는 게 확실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저렇게 그랬습니다. 미국하고 중국은 갈등 관계에 있는데, 네. 그 미국, 한국, 일본이 한 팀이 돼가지고 저쪽에 대응하면은 이거는 뭐 쉽게 이길 수가 있는데, 네. 한국하고 일본이 싸우고 있네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한국은 북한하고도 우리 좋아, 중국하고도 관계가 좋아. 네. 그러니까 이쪽 진영하고 저쪽 진영의 싸움에서 어느 편이 이긴다가 확정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스탠스 때문에. 한국의 입장 예. 때문에. 예. 그래서 한때 말이죠, 미국이 네. 야, 한국 너는 지금 방해하는 거야? 예. 너 우리 동맹 아니야? 예. 근데 우리의 그 자유진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너는 회방꾼이야? 네. 라고 의심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그 의심이 극단에 이르렀을 때는 미국에서 직접 나온 얘기예요. 네. 한국을 빼고 하자 했습니다. 네. 한국을 빼고 일본을 더욱 강화시킴으로써 중국, 러시아, 북한의 대결에 자유진영이 네. 한국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사실은. 네. 빼고 하지, 빼고 하자까지. 근데 우리가 사실 한미일 이 삼국 진영에서 빠져나가면은 중국, 러시아, 북한이 우리를 환영하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정말 낙동강 오리알 되는 그렇게 거죠. 되죠. 네. 이런 구조를 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바꿔놓은 거는 그 한국과 일본의 갈등 구조를 그거를 해소시켰다는 데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 해소하는 과정이 네. 그 미국을 가서 일본 기시다 총리하고 네. 뭐 3명이 만나가지고 그래서 그 우리나라 방송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새 시대가 개막되었다. 네. 저게 그냥 좋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새 시대가 개막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조차도 네. 야, 한국하고 일본이 친해진다는 건 사실 우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야. 그렇죠. 자기네들도 놀라는 거예요. 네. 그렇겠네요. 너네 둘이 어떻게 친해질 수가 있니? 우리가 친해지라고 말은 했지만은 예. 사실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었지. 예. 근데 이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BBC 방송에 나온 얘기입니다. 작년에 그 막 만났을 때 한국과 일본이 마일스톤 미팅이라고 했어요. 마일스톤.
마일스톤인가 역사적이라는 그 뜻 아니에요? 미팅 오브 프레니미스. 저거 아주 정말 재밌는 용어인데. 그러네요. 프레니미라는 거가 이제 새로 프렌드 친구이면서 적인 나라인데 역사적으로 만났다. 이제 그 애니미 그러니까 프렌드가 돼야 되는데 애니미였다 원래는. 그런데 이제 만남으로써 이제 프렌드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는 뭐 그냥 그렇게 큰 의미를 주지 않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저기다 의무를 부여하게 되면 이건 무지무지한 큰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지금 요것도 이제 그 작년에 나왔던 거예요. 막 한미일 세나라 관계가 막 좋아질 때 나온 얘기인데 그 미국과 한국, 일본이 함께 훈련하였다. 그 북한의 위협을 인캐패시테이트 그러니까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본이 북한의 군사력을 무력화시키는 훈련에 한국과 함께했다. 이거는 과거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요 의미가 따지고 보면 정말 그 무시무시한 사건들이 막 터진 거예요. 일본하고 한국이 군사훈련을 같이 해. 서로 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군사훈련을 같이 해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됐던 거죠. 이거 보세요. 군함이 세척 가는데 지금 우리 눈으로 어느 군함이 제일 좋은지가 구분이 안 되죠. 그러네요. 그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일본하고 훈련을 같이 할 수 있는 직접적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훈련을 같이 하는데 다른 나라는 전부 무지막지한 군함을 끌고 가는데 한국만 조그만 거 끌고 가면 이거는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적어도 일본, 한국 해군 군함이 함께 훈련을 하는데 어느 나라 군함이 더 좋다가 지금 없습니다. 그렇군요. 한국이 그 정도가 된 거예요. 조선 실력이 있죠, 우리나라. 그럼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이지스함은 미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배가 한국 군함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저 사진에서는 어디에 우리나라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네요. 똑같아. 난형난제네요. 그러니까 전부 그 세계에서 저건 뭐 아주 최강의 군함들입니다. 그러네요. 이지스함 세 척이 일본 거, 미국 거, 한국 거 이렇게 세 척이 뭐 가까이 가서 보면 구분이 될 텐데 멀리서 안 보이니까 보이가 안 갈 정도로 대등한 관계. 대등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한국 해군하고 그러니까 임진왜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죠. 이순신이 일본하고 같이 연습을 하는 거야. 이런 세월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주. 그리고 이제 아직은 한 가지는 안 했어요. 공군하고 해군은 했는데 육군은 이제 곧 할 겁니다. 육군만. 육군까지 훈련을 같이 하게 되면 이제 한미일 동맹이 진짜 삼각 동맹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겠네요. 근데 지금 저건 해군 훈련을 작년 2월 달에 했고 공군 훈련을 작년 12월 달에 했습니다. 그러네요. 미국 폭격기가 가운데 날아가고 그리고 우리나라 전투기들이 왼쪽에 붙었고 그리고 일본 전투기들이 오른쪽에 붙은 거예요. 그러네요. 요즘 오른쪽에 일본 스타일의 좀 작고 맨 밑에 있는 거 두 대가 그 일본의 F2라는 비행기거든요. F2요? 일본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저 끝에 있는 위쪽에 있는 그게 한국군 F-15라는 전투기입니다. F-15. 그리고 F-16도 하나이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미군을 가운데 두고서 한국 공군과 일본 공군이 함께 이제 나라들이 훈련을 같이 하는 걸 연합훈련이라고 합니다. 그 용어상으로. 그 연합훈련을 해군과 공군이 이미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2월 달에 해군이 했고 작년 12월 달에 공군이 했고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때 나온 말이에요. 내년 그러니까 공군 훈련을 같이 할 때 내년에는 한미일 지상군도 같이 할 거다. 이제 이제 아마 조금 이따 할 거예요. 지금 6월 말인데. 그러니까 육해공군의 훈련을 일본과 한국이 같이 했다. 이거는 정말 역사적인 일입니다. 그렇겠네요. 그걸 그냥 뭐 단순히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야 일본은 적인데 왜 우리가 훈련을 해? 아니죠. 일본은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시급한적인 북한과 중국에 대항해서 우리를 도와주는 힘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요거 이제 지금 요것도 바로 얼마 전에 나온 거예요. 지금 금년 4월 달에 한미 간에 엄청나게 큰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걸 할 때 미국 태평양 육군사령관이에요. 태평양 사령관이 지금 현재는
해군 대장인데 네. 육군 사령관이 이제 곧 그 한국과 일본이 네. 하와이 또는 알래스카 가서 훈련을 함께 할 거다라고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가올 훈련이 예. 지금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제일 큰 훈련이 프리덤 쉴드라는 훈련이 뭐 가장 큰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아, 예. 그리고 미국과 일본 사이에 킨 엣지라는 훈련이 또 엄청나게 큰 훈련인데 네. 뭐 좀 더 그 뜻이 하나는 자유의 방패, 네. 하나는 예리한 뭐 칼날, 뭐 예리한 뭐 엣지가 이제 예. 그거를 둘을 합쳐서 예. 그러니까 프리덤 쉴드 더하기 킨 엣지를 합쳐서 프리덤 엣지라는 훈련을 이제 같이 해요. 앞으로 네. 이거 할 때 육해공군이 다 나오는 겁니다. 아, 육해공군. 육군도 그때는 그렇죠, 자동으로.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이 삼국이 예. 거의 군사 동맹화 되는데 네. 그러면 이게 되면은 뭐가 어떻게 좋다는 소리냐 또는 나쁘다는 소리냐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거기 분양하기 전에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방송을 제가 자주 보는데 네.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는 미국 국무부의 목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과 차원 다른 훈련, 중국 위협에 대응하는 것도 있다라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한국, 일본, 미국이 함께 훈련하는 거는 중국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라는 예. 그 얘기를 이제 미국이 분명히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북한뿐만이 아니라 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만나가지고 저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일본은 헌법을 고치지 않았는데 못할 일이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과 불멸의 파트너십을 갖게 되었다라고 얘기했고 기시다가 미국과 세계 과제를 해결하겠다. 일본은 전쟁하지 못하는 나라죠. 그런데 헌법상 오로지 방위만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은 국제 문제에 개입하면 안 돼요. 네. 네 문제만 해결해. 네. 그런데 바이든은 일본과 불멸의 파트너십을 가지게 되었고 또 기시다는 세계 과제를 해결하겠다. 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저거 만나기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예를 들어 10년 전에는 네가 무슨 세계 문제를 해결해 이놈아. 너는 너만 막아. 너는 군사력을 가지면 안 돼. 너는 해외 나가서 싸우면 안 되는 나라야. 단 일본을 누가 공격했을 때 그때 막는 거는 우리가 허락해. 그것이 일본이 할 수 있는 최대였는데 그렇죠. 지금 세계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위대 같은 게 방어군이다가 저렇게 되면 이제 그렇죠. 전쟁이나 싸우러 나간다는 뜻이죠. 공격도 가능한. 여기 그 4월달에 기시다하고 이 미국 방문해가지고 나온 얘기들 보면은 이 세계가 지금 확실히 변하고 있구나라는 그 느낌을 받는데 거기 나온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일본은 미국의 전면적인 글로벌 파트너 중대한 전환을 하게 될 것.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일본만 막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향후 일본 자위대가 미군과 함께 참전할 길을 열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전쟁 나거나 대만에서 전쟁 나거나 할 때 일본과 미군은 같이 가서 싸우는 거를 결정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용인하에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정상국가로 사실상 전환했다. 그러니까 정상국가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국제정책의 기본은 국가는 뭐냐? 국가는 전쟁을 가장 잘하는 조직입니다. 아, 그렇군요. 전쟁 답이나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국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능력이 징집과 조세입니다. 징집과 조세. 그거를 못하는 나라는 국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대 국가는 징집과 조세의 능력을 반드시 갖춰야 되는데 결국 그 두 가지 능력은 전쟁 능력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걸 못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2차 대전 이후에. 그래서 일본이 우리는 정상 국가가 아니고 보통 국가가 아니고 그래서 일본은 매일 우리는 보통 국가가 되고 싶어. 그게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고 싶어라고 했는데 헌법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그래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라. 넌 나와 함께 하는 거야. 그래놓고 바이든이 한 말이 난 저걸 보면서 야, 참 세상 변한다 하고 했는데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미일 동맹은 전 세계의 등대가 되었다며 양국이 할 수 없는 일에는 한계가 없다.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없다.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없다. 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다 할 수 있다. 이제 방어뿐만이 아니라 이제 3차 대전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함께 할 수 있다. 내가 저걸 보고서 일본은 이
그 헌법은 사실은 일본이 만든 헌법은 아니에요. 미국이 만들어준 헌법을 그냥 일본이 일본말로 번역해 놓은 겁니다. 영어로 일본은 전쟁을 국가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고 아무런 군대를 가지지 않는다. 전쟁을 국가의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건 일본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미국이 써준 거를 그냥 근데 미국이 이제 이거 안 지켜도 돼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이 그 최근에 이제 옆에서 일어났고 적군이 그러니까 친구가 된 거네요. 적이 그러니까 핵폭탄 2발을 얻어맞은 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적 중에서도 최악인데 네. 그 최악의 적이 지금 최고의 친구가 된 거예요. 근데 둘 보면 현역 총리, 현역 대통령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그 일본의 외교가 저놈들은 그 역시 어쨌든 간에 뭐 나쁜 놈이든 좋은 놈이든 세계를 상대로 일을 벌려본 적이 있는 나라거든요. 네. 그거 보세요. 저거 그러네요. 딱 열흘 있다가 바이든하고 현역 총리와 현역 대통령이 만난 후 딱 열흘 후에 과거 총리와 과거 대통령이 만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투트랙으로 가는 거죠. 이제 갔더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소다로 일본 옛날 수상이죠. 아베 신조는 정말 좋은 친구였고 진정으로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일본 국민들을 존경합니다. 라고 트럼프가 얘기했는데 여기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트럼프에 대해서 자꾸 오해하고 있는 거가 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왜 우리나라가 저 나라를 지켜줘야 일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국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아니 노골적으로 일본과 한국은 다 잘 사는 나라인데 우리가 왜 지켜줘야 돼? 라고 7년 전에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트럼프가. 근데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 얘기고요. 일본하고 사이가 너무 좋아서 아베하고 트럼프는 아주 절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본을 존경한대요. 그런데 아베가 일본 수상일 때 우리나라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사이가 계속 나빠졌고 일본은 그 문제를 해결했고 지금 내일 모레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트럼프가 우리는 일본 국민들을 존경한다고 그러고 아베 신조는 좋은 친구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외교의 힘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해놓고 그 미국은 한국에서 군대를 빼겠다가 아니라 너도 일본처럼 우리한테 잘해. 돈도 많이 내고 그리고 힘도 발휘를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국제정치 이론입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데 브레진스키 교수가 저 사람이 참 그 탁월한 국제정치학자인데 폴란드 출신 유태인입니다. 그 국제정치학의 천재들이 두 가지 특징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돼요. 하나는 유태인일 것. 하나는 중부 유럽 출신일 것.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유대인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정말 객관적으로 보는 거라. 우리나라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중부 유럽 출신일 것. 중부 유럽이라는 거는 그 독일하고 러시아 사이를 중부 유럽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은 전쟁만 나면 얻어 터지는 동네예요, 제일 먼저. 그러니까 거기 출신들이 국제 정치학에 아주 예리합니다. 근데 저 사람은 폴란드 출신의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국제 정치학자가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진 사람이죠. 그렇죠. 2차 대전 이후에 미국 국제 정치학이 아주 그 스타인데 저 사람이 2012년 지금 한 10년 됐네요. 그러니까 전략적 비전이라는 책을 썼는데 저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로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조언이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너희들을 도와주지 않을 날이 오게 되었을 때,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만약 미국이 세계 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세계를 도와주지 않은 날이 왔을 때 정말 힘든 나라들이 몇 나라가 있는데 저 사람이 그 제일 힘든 나라를 폴란드하고 한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폴란드 출신인데 자기 조국이니까 자기의 그 어머니의 나라니까 폴란드가 어려울 거고 한국이 어려울 거다. 그러면서 한국은 그때 이 셋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좀 쉽지는 않다. 그러면서 얘기를 한 거가 첫째, 중국 밑으로 들어가라. 그 이제 조선이 되라는 얘기예요. 조선이 되든지 독자적 핵무장을 하든지 두 번째, 일본과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는 거라 한국이.
예. 근데 이제 저 사람이 제일 국제정치학적으로 제일 좋은 것이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야. 지금 상황을 예측했네요. 그 얘기하면서 저 사람이 그 얘기까지 합니다. 한국 사람이 일본과 친해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예. 그것이 제일 좋은 거야. 저 브레진스키 박사, 저분 그때 저도 저분을 직접 만나서 특파원할 때 만나셨군요. 네, 그래서 직접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저분이 1977년부터 백악관, 카터 정부에서 백악관 안보 특별 보좌관, 안보보좌관이 했는데 제가 딱 저분 만나러 인터뷰하러 가서 딱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앉아서 악수하고 앉으니까 첫 마디가 한국에서 뭐 저한테 물을 답변을 내가 먼저 할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전에 우리 이충우 박사님 얘기 나눴던 DMZ 휴전선 도끼 마닝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더라고요. 고무료였군요. 예, 그 1년 후에 77년에 맞아. 그러니까 76년 사건이니까 그러면서 첫 마디가 그거요. 그냥 얘기를 하자면 it was a precise plot to test Korean military power and the reaction of America.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조목조목 분석을 해서 나한테 묻지 말고 그 얘기다. 맞아요. 예, 야 정말 너무 저 사람은 브리젠스키 박사는 키신저하고 쌍벽을 이루는 학교. 그렇습니다. 근데 견해는 사실은 같아요. 아 그렇죠. 뭐 공화당 민주당 대통령은 달라도 역시 학자라서 견해는 같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국 외교 정책은 사실상 공화당 민주당이 별로 차이는 안 납니다. 스타일이 차이가 있지 내용이 차이가 나는 건 없어요. 저분은 아마 저분도 작고 하셨고 키신저는 최근에 돌아가셨죠. 예,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그 키신저에 대한 평가는 조금 이제 학자에 따라 우리나라 학자들도 좀 달리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너무 이제 너무 초현실 미국적이다는 그 얘기죠. 너무 미래를 아주 꿰뚫어 보고 두 분 다 하버드대 아주 명문대 박사들이고 키신저도 거기 하버드 수석관 어쨌든 이분들이 미국의 국방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그거를 하는데 우리 박사님이 그렇게 그래서 저분이 그 얘기를 하고 제가 인터뷰를 하고 참 많은 개인적 감명을 받았는데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도 가끔 만나서 시간 되면 백악관이 가깝습니다. 우리 프레스센터하고 우리 워싱턴 특파원 사무실하고 가까워서 시간 나면 또 만납시다. 뭐 이래고 이제 가끔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지금 저분이 한 얘기 중에 지금 트럼프가 얼마 전에 와서 국회 연설을 했잖아요. 다 일관된 미국의 그 정치가 기본이 있죠. 민주당이나 공화당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막론하고 일관되게 그때 이제 트럼프가 국회 연설할 때 제가 아주 저분 또 생각하게 됐는데 We fought and died so hard to secure. If you want peace, you must stand strong at all times.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박사님들 말씀하시는데 I say to North, do not underestimate us and do not try us. The time for excuse is over. 그렇게 얘기를. 더 이상 우리 과소평가하지 말라.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하려고 들지 마라. 이제 변명의 시간은 끝났다. 이러면서 트럼프가 그때 우리 이충우 박사님이 트럼프의 국회 연설의 명문이라는 게 저는 이 부분을 두고 정말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님이 이렇게 이런 대담을 하면서 우리 언론인들이 정말 우리 언론인들은 저랑 이제 워싱턴 특파원을 같이 했던 분들도 가끔 우리 이걸 보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너 그때 그 얘기를 나도 그때 같이 똑같은 얘기를 우리가 나누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참 많은 얘기를 하는데 이 박사님이 말씀 이게 미국의 트럼프나 공화당 민주당의 큰 차이 없이 일관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정론의 학자, 정론의 언론이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저 사람이 지금 뭐 책을 무수히 많이 썼는데 저 스트래티직 비전이라는 책을 이제 2012년 초에 썼어요. 그 여름에 우리 동아일보 기자가 질문을 다시 한 거라. 당신이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옵션을 제시를 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가 뭐냐 그랬더니 예.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그 우리나라 신문에도 나왔어요. 예, 역시 대단하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 한일 양국은 역사적 감정을 극복해야 한다라는 말까지 예. 그 브레진스키 교수가 해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가 이익, 생존의 이익을 위해서 그 역사적 감정 같은 거를 매달리면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존재를 위협하는 건 북한이나 중국이지 일본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일본이 우리를 그 못 살게 군 놈들이라고 일본을 끝까지 적이라고 그러는 거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적과 친구는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네. 그 브레진스키 교수 책에 나오는데 지금 이것이 이 사람이 조언한 거가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